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과연 어떤 인물인지 간단히 알아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난달 14일 서울에서 열린 대규모 도심 집회에서 모습을 드러냈던 한상균 위원장. 성명을 발표하고 집회에 합류하는 과정에서 체포하려는 경찰과 조합원들 사이에 충돌이 빚어졌는데요. 사실상 이때 처음으로 수배 중인 사실이 알려졌고 여론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한상균 위원장이 노동계 전면에 등장한 것은 지난 2009년 쌍용 자동차 대량 해고 사태 때입니다. 당시 노조 위원장으로서 회사 측 해고에 반발하면서 77일 동안 평택 공장 점거 농성을 벌였습니다. 노동자들은 고용은 생명이기 때문에 자기 밥그릇을 여기 놓치면 다 벼랑 끝에 떨어지는데 누가 가만히 있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전후투쟁밖에. 결국 농성을 주도한 혐의로 3년 동안 철창 신세를 졌는데요. 출소 이후에도 쌍용차 문제 해결을 위해서 30m 높이의 송전탑에 올라가서 무려 6달 가까이 농성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후에 한 위원장은 노동계 중앙 무대로 진출을 합니다. 지난해 사실상 처음으로 직선제로 치러진 민주노총 위원장 선거에서 당선이 된 겁니다. 공무원연금 계약, 운영화 저지, 노동화법 계약 저지, 전체적인 문제를 묶어서 총파업을 조직해 가겠습니다. 민노총 위원장으로서 한상균 위원장은 박근혜 정부의 노동정책을 비판하면서 여러 차례 그동안 총파업을 이끌어왔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5월에 있던 노동절 집회 등에서 불법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8차례나 출석 요구를 받았지만 거부해서 체포영장이 발부됐습니다. 또 이후에 기소된 다른 사안에 대해서도 출석하지 않아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 지금까지 줄곧 수배 상태에 있었습니다. 오늘 한상균 위원장을 체포한 경찰은 소요죄까지 적용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실제 적용 가능성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이형원 기자가 전합니다. 경찰은 체포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이례적으로 소요죄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14일 1차 대규모 집회에서 경찰 버스를 부수는 등 불법 폭력 시위를 주도한 부분에 대해서입니다. 형법상 소요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불법 집회 주도자에 대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집시법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형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처벌이 더 무거운 겁니다. 경찰은 한 위원장이 수십 차례 사전 회의를 하며 불법 시위를 기획하고 집회 당일 폭력 행위를 선동한 만큼 소요죄 적용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소요죄는 여러 사람이 모여 폭행 등을 하면 성립이 된다면서도 사건이 넘어오면 구체적으로 검토해봐야 적용 여부를 알 수 있다며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법정행위 비교 그리고 법체계상의 어떤 그 비교를 해볼 때 소요죄는 단순히 다중이 집합해서 폭력행위를 했다고 해서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집시법 위반의 정도를 훨씬 넘어서는 수준, 즉 한 지역에 표현을 해야 할 정도에 이르러서야 소요죄로 처벌할 수 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오히려 법체계에 맞는 해석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소요죄는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이나 1986년 5.3 인천항쟁 등 전두환 정권 시절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됐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